안녕하십니까. 동서남북의 건강을 맡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최권규 선생님을 모시고 울트라사운드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아보려고 최권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그 건강에 대해서 교민들이 퀘스천이 많아요. 그리고 나인데 오셔갖고는 울트라사운드를 해달라. 무조건 다 해달라. 발끝부터 손끝까지 다 해달라.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구나 또 최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지금 자기 사무실을 직접 가지고 운영하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죠? 지금 만 4년째. 만 4년째. 예. 많은 이제 교민들이 알고 있다고 제가 생각되는데요. 예, 지금 거의 저희 병원을 이용하시는 교민 수가 한 만여 명 벌써 넘어섰습니다. 예. 뭐 10만 명이 계시니까 앞으로도 이제 한 9만 명은 더 왔다 갔다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오늘 그 최 선생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초음파라는 거는 골프랑 비슷합니다. 골프 채가 앞만 좋아도 그 선수가 잘 치질 못하면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안 최 선생님은 초음파를 특별히 유난히 잘하셔서 이 사람이 저희한테 돈 준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초음파를 더구나 또 한국 분들이 말을 통하시면서 초음파를 받는 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오늘 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양력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요. 예, 저는 1998년 2월 달에 캐나다에 도착을 해서 그해 5월부터 여기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조그만 개인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고, 중간에 세인트마이클 다운타운에 있는 세인트마이클 호스피탈에서 만 3년 동안 또 일을 하다가 2004년도 2월 달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킬 앤 로렌스 울트라사운드 클리닉을 오픈하고 현재까지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제분이 몇 분이십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오실 때 초음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오실 때 문제가 이제 갑상선, 뭐 위장 검사, 장 검사, 그 다음에 자궁 검사, 남자 전립선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까지 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검사가 본인이 볼 때 아주 적합한 검사라고 봅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적합하겠지만은 특별히 울트라사운드 검사는 이 폐부나 아니면은 이 뼈 이런 것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엑스레이 검사와 비교를 해서는 엑스레이 검사로는 뼈나 폐 이런 것들을 이런 부위를 잘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초음파 검사는 이 실질 장기들, 즉 다시 말해서 간이나 콩팥, 그 다음에 췌장, 이런 담낭, 이런 장기들에 대한 검사는 아주 굉장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 뭐 기관들, 그렇죠. 전립선이라든지 여성 자궁, 난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는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지금 하시면서 특별한 그 케이스 같은 게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본인이 검사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넘겨갈 거를 본인이 이렇게 검사를 한 결과에서 특별히 나타난 거, 이런 거 기억 남는 거, 그런 케이스가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검사를 하는 것이지만은 정말로 매일매일 색다른 케이스들이 항상 접하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도 제일 초음파가 가지고 있는 초음파 검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렇게 우연히 병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 보통은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어디가 아프셔서 병원을 찾으시고 검사를 받으러 오시게 되고 그렇지만은 그런 예기치 않던 부분에서 병소가 발견이 돼서 또 그런 병들이 아주 어떤 때는 아주 나쁜 그런 암, 초기 암이나 이런 것들이
예,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볼 때면은 굉장히 마음이 허느하시다. 예. 제가 아는 케이스 하나에서도 지금 내가 기억나는 게 아랫배가 아파서 보내드렸는데 검사를 하러 이제 대부분 경우 우리가 아랫배를 보내줄 때는 무슨 뭐 장암 보는 것보다는 혹시 무슨 방광이 나쁘다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보내드렸는데 본인이 그때 검사를 해서 장암을 발견해 갖고는 그걸 초기 발견해서 빨랑 치료한 적이 있는 거라고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 장암은 장 내시경이나 그런 걸 해야지만 발견을 하는데 초음파로 검사하는 그 테크놀로지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초음파로 이용해서 진단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초음파는 이 소화장기 쪽에는 이 제한이 많다. 너무 제한이 많다. 왜냐하면은 초음파는 공기를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 이 장 속에는 항상 이 공기가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검사를 하기가 힘들고 혹은 못한다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그 테크놀로지나 많은 닥터들은 초음파 검사로 장을 보기를 꺼려하죠. 이렇게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검사를 하면서 장에 가스가 많이 보이고 변이 많이 차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부분은 정상인 부분이에요. 장이 정상일 때는 정상적으로 가스가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보이고 가스가 차 있는 장이 보이면 정상이지만은 만약에 거기에 암이 있다든지 혹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으면은 그 부분은 변이나 가스가 차 있지를 않고 바로바로 패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초음파로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로도 충분히 위장관 질환을 검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초음파는 테크놀로지스트가 얼마나 자세히 보냐 안 보냐에 달려 있는 겁니까? 기계가 암만 좋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인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초음파 검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테크놀로지스트의 테크닉이 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얼마나 좋은 퀄리티의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가 한 3% 정도를 좌우를 한다면은 나머지 2% 정도는 그 테크놀로지스트가 검사를 한 검사 그런 자료를 가지고 레디올로지스트가 리딩을 할 때 판독을 할 때 그 레디올로지스트에 따른 영향력이 한 2%에서 전체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테크놀로지스트가 차지하는 95%의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거의 그 검사의 그 성패가 이 테크놀로지스트의 검사자의 실력에 좌우된다고. 내가 볼 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 개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 볼 때 그 일을 얼마나 인조이 하는가. 물론 많고 하는 게 있지만은 자기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면서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가끔 일을 하면서 노래할 때가 있어요. 그럼 환자들이 와갖고는 의사 선생님 왜 나 오후 2시에 노래합니까? 그만큼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볼 때 최 선생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프로페셔널로서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기 일을 즐기는 그런 거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페셔널들이 다 그리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일에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긍지와 그리고 그 보람과 그리고 자부심을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 일에서 얻는 그런 그 보람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서 초음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몸에 따라 들어가서 한번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로 갑상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많은 그 환자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갑상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갑상선에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갑상선 혹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의사가 검사를 해서 보내주셨을 때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팔로업이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그 뒤처리를 하시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예, 보통 그 갑상선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우연히 뭐 목에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니까 튀어나왔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그 병원을 찾았을 때 그 어떤 자기의 증상을 얘기를 했을 때 의사들이 갑상선 질환이 의심된다. 만져지거나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은 해서 저희 클리닉에 오셔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초음파 검사에서 보일 수 있는 그 갑상선 질환은 뭐 갑상선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혹들, 그 혹들 중에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갑상선이 기능 항진증이나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갑상선이 붓게 되는데 갑상선은 기능 항진증이나 기능 저하증일 때 모두 다 이렇게 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그 기준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크기를 재했을 때 그 기준 크기보다 커졌을 때는 이제 병원에서 일반 피 검사나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와 비교를 하고 저희가 검사를 해서 보내주는 그런 초음파 검사 결과하고 그 매치를 시켜서 일치할 때 이제 어떤 질환이더라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겠고 또는 사실 이 초음파 검사로 많은 초기 암이나 암 이런 거를 발견을 하지만은 초음파 검사를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최종적인 진단은 항상 이 생검,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초음파 검사로는 갑상선에 어떤 정상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 사이즈가 작아졌다, 커졌다, 아니면 거기에 여러 물혹이 있다, 아니면은 이 견고한 그 솔리드한 견고한 혹이 있다. 뭐 이런 갑상선에 어떤 특정 부위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발견해내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혹이 있었을 때 얼마나 혹을 갖고는 걱정을 해야 되고 안 걱정하고 하는 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본인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는 한 1cm 정도 이상 되면은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나이도 중요하고요. 젊었을 때 있는 혹이랑 또 나이가 한 40 넘어서 있는 혹이랑은 조금 더 다른 거고 집안 내력이 있을 때도 조금 다른 거고 했을 때 본인이 초음파를 했을 때 물론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금방은 알 수 없지만은 1cm 이상이든지 뭐 2cm 이상이든지 하면은 걱정이 되고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습니까? 글쎄, 저희 초음파 검사에서는 초음파 검사만 가지고는 어떤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뭐 걱정을 해라 안 해라 이렇게 결과가 나가는 거는 거의 없고 그냥 의뢰한 의사한테 사이즈를 제공을 해줍니다. 결절이 1cm다, 2mm다, 5mm다 아니면은 할 때 보통은 1cm 이상이 되면은 걱정을 하게 돼서 조직 검사를 보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cm 미만일 때도 보통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통해서
그 모양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하는 거를 관찰을 해서 어떤 그 인터벌 기간 동안에 그 정기 검진 추적 검사하는 기간 동안에 사이즈 변화 있을 때 아니면 모양의 변화가 있을 때는 또 이게 더 세밀한 다음 검사를 또 추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엔 뭐가 있죠? 갑상선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게요. 내려보시면은. 일단 초음파 검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갑상선뿐만 아니라 거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실제로는 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초음파 검사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차 있는 장관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떤 형식이든 간에 검사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머릿속에도 초음파를 투사를 해서 그 뇌파 검사를 하듯이 브레인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안구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침샘이라든지 같은 뭐 갑상선 조금 전에 보이는 갑상선 검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동맥경 혈관 검사. 혈관 검사도 예. 물론 할 수 있죠. 그 혈관에 검사. 때가 얼마만큼 껴 있는지,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얼마만큼 좁아져 있는지 뭐 이런 검사 예. 할 수 있고 심장 검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간, 그다음에 비장, 신장, 췌장, 담낭, 뱃속에는 모든 장기들 다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근골격계 초음파 해가지고 이 각 조인트들, 숄더 조인트라든지 어깨, 예. 견관절이라든지 고관절, 슬관절, 그다음에 이런 그 팔꿈치라든지 이런데 생기는 각종 그런 그 근육인대 계통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큰 분야가 이 산부인과 초음파. 예. 네, 아이들의 임신이 초기에는 임신이 제자리에 착상이 잘 됐는지, 자궁의 임신은 아닌지, 임신 기형은 아닌지, 그런 그 임신 주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그런 그 산과 계통의 초음파도 큰 부를 이루겠죠. 여튼 많은 부위를 거의 인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네. 가장 그래도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복부 초음파를 들 수 있겠어요. 예. 복부 초음파 중에서도 보통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지고 오는 그런 그 의뢰서를 보면은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이렇게 나눠서 오게 되는데 상복부 초음파를 보면은 우선 이 횡격막 여기가 이렇게 횡격막이거든요. 네. 여기 심장 바로 아래 있고 이렇게 횡격막이 있는데 그 횡격막 아래로 간이 보이고 있고 위장이 보이고 있고 여기 췌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지만 요 뒤로 이렇게 양쪽 콩팥이 붙어 있어요. 예. 요 거기까지를 상복부라고 해서 보통 업더맨 얼트라사운드 해가지고 가지고 올 때는 그 부분만 검사를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중에 중요한 게 담량도 그 중요하시죠. 간 했지만은. 담낭이요? 예. 예. 이 담낭이 바로 간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그 상복부 초음파 할 때 들어가시고. 검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복부 초음파에서는 이렇게 지금 바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위를 검사하게 되는데 이런 부위에 대해서 생기는 조기암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간이라면 간에 굳어지는 경화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초음파로 검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많은 한국 분들, 제가 알기로 한 4%의 한국 분들이 간염 비보균자를 지금은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간염 비주사랑 제가 공부할 때마다 한 4%의 한국 분들이 이제 간염 비보균자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도 간염 비보균자가 있거든요. 초음파를 해갖고는 그거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되고 거기서 발견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비형 간염 보균자에 대해서 서베일런스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간암 발병률이 굉장히 많고 현재로도 아마 전체 암 환자 중에서
제일 많은 암 중에 하나가 간암일 거예요. 예. 예, 보통 간암은 ABC형 가지고 있는 간염 보균자 환자들한테서 그 중에서도 B형과 C형 간염 보균한 환자들이 간암으로 발전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환자들에 대한 그 초음파 스크리닝 검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간암을 진단하는 데는 우선 알파 피토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그 간 수치를 이용을 해서 간암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게 꼭 그냥 암이 없어도 간염이나 이런 환자에서도 충분히 그런 수치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암이 아주 초기에 시작될 때라든지 이럴 때는 그 수치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초음파 검사로는 2, 3mm, 5mm 이 정도의 아주 작은 소간암도 찾아내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초음파 검사로 그런 B형이나 C형 간염 보균 환자들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이유는 얼마만큼 조기에, 얼마만큼 일찍 그런 간암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일찍 발견해내기 위해서 이 그렇죠.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권고안으로는 그냥 이렇게 스테이블한 안정된 그런 그 간염 보균 환자들한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는 거를 권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더 이 간 조직들이 많이 손상이 돼서 파괴가 돼서 간 경화 거의 문턱까지 다다른 사람들한테는 6개월까지 6개월에 한 번씩 네. 그런 검사를 반복 검사를 권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간 경화로 들어선 그런 환자들한테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추적 검사를 권고하게 됩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졸업할 때만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와서 토론토 제너럴 헤파토마 클리닉에서는 초음파를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간염 보균자 무슨 간경화자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피로프로틴도 지금 솔직히 말해갖고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별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갖고 스크린 하기는 별로 소용이 없다,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 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환자분들인데 부탁하고 싶은 거는,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간염 비보균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은 꼭 의사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피검사, 초음파 검사를 하라고 그러실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도 간암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한 개가, 한국 남자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간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술을 너무 많이 잡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술도 굉장히 큰 이유가 되죠. 왜냐하면은 일단 술을 드시게 되면은 이 간 대사 활동이 늦어지고 네. 간에 무리를 주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간에서 이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분해를 못 시켜주고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간에 지방을 축적을 시키게 됩니다. 간에 지방을 쌓아두게 되면은 쌓여지는 지방으로 인해서 간 자체로 공급되는 혈관들이 눌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간에 영양이 부족하게 돼서 간이 굳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방간이 됐다가 이제 간경화증으로 변하게 되고, 네.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간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인데 보시고 얼마 정도 술이 정확하다고 봅니까? 좋다고 봅니까? 솔직히 저는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고요. 네. 그냥 제가 검사를 하면서, 이런 환자들을 검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간염 환자분들이 오실 때 술을 드시는 분들, 술을 안 드시는 분들 차이는 확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염 보균자가 안 들고 하시는 분. 그러면 네, 오케이. 1년 있다가 검사를 하러 오시는데 술, 담배를 안 하시는 분들은 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술, 담배를 즐기시는 분들, 뭐 와인 한 잔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는 거에 별 이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보지만은 약간 그 헤비 드링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확실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시면은 작년에 오셔서 볼 때하고 금년에 와서 볼 때하고 그 간이 파괴되는 정도가 눈에 나타날 정도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추적 검사를 하는 분들 중에서 한국 교민들 중에서도 제가 4분 정도를 간암을 발견을 했습니다. 4분을 간암을 발견을 했는데 작년에 그분들은 4분 다 이 간암 복균을 하시면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었어요. 결국 간염 보균자면 술을 드시면 안 되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간염 복균을 하신 분들이 술, 담배를 하시면은 더 이 간이 망가지는 것을 가속화시켜서 가속화시키는 것을 이 검사를 해오는 동안에 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경험에서도 뭐냐면은 간염 보균자가 여자도 있고 남자가 있는데, 여자들은 대부분 간염을 가지고도 자기 나이에 맞게 사시는데, 많은 한국 남자분들이 간염 보균자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남자랑 여자의 다른 면이, 남자들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과격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약간 여성화되면은 조금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간 빼놓고 그 다음 문제, 담석증 증세가 많잖아요. 담석슬개에 돌이 막혀서 있는 담석증 증세. 그 어떤 증세를 주로 담석증 증세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초음파 검사를 한 25년 이상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 검사를 하면서 얻을 수 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검사를 하면서 항상 환자들하고 저는 문진을 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아프셨느냐, 가족 중에 어떤 뭐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환자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검사를 하게 됐고, 그동안 검사를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담석증의 증상은 주로 이 명치 끄디는 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우상복부, 그러니까 여기가 복부 상복부인데, 네. 우상복부의 이쪽 부분이요. 네. 이쪽 부분이 주로 통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오른쪽 어깨로 뻗치는 통증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기름진 음식을 드셨을 때 특히 소화가 안 되고 더 속이 불편하고 아프시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증상 없이, 아무런 증상 없이 담석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근데 사실은 초음파 검사로 담석증 발견하는 발견률은 99% 이상을 진단을 해낼 수가 있는 아주 초음파 검사에게는 가장 적합한 그런 장기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 이외에도 담낭암이라든지 담낭 용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분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담석증은 통증만 치료하면은 수술을 하든지 해서 치료하면 이렇게 쉽게 치료도 할 수 있고 발견도 할 수 있지만은, 이 담석에 생기는 조그만 그 담석 담낭 벽이 그 사마귀처럼 튀어나와서 생기는 그런 그 용종하고 또 담낭암하고 이 초기 감별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낭 용종이 있는 환자들도 보통 처음에 발견될 당시에는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해서 크게 변화가 있다든지 사이즈에 변화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수술을 더 고려를 하고 또 다른 CT 검사라든지 다른 또 검사를 더 추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은 암이 위암 아닙니까? 네. 또 위암은 또 초음파로 어떤 거를 할 수 있으십니까?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소화기 계통의 초음파 검사는 거의 그 불무지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시도조차 안 해왔었던 게 사실인데 사실은 그런 위를 특별히 잘 보기 위해서 내시경 초음파라는 게 있었어요. 내시경 초음파라는 걸 하면은 더 정확하게 위를 더 관찰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렇게 널리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스크리닝 테스트로 지금 널리 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상태에서 위장 초음파 검사 일반적으로 하는 초음파로 위장 검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의사들이 위장 질환을 의심을 해서 내시경 검사를 의뢰를 하면은 어떤 때는 3개월, 어떤 때는 6개월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는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환자분들이 복통을 호소하니까 일단은 초음파 검사를 담낭담석증이나 아니면은 췌장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먼저 보내시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 초음파 검사로 위장에 대한 염이라든지 위장염이나 위장궤양이나 위궤양이나 위장암이나 이런 거를 보고받은 바가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 없으시라고 봅니다. 네,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장 질환을 검사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내시기보다는 그런 다른 그 주위에 있는 쓸개나 췌장이나 이런 질환 쪽에 질환을 배제를 하기 위해서 환자를 초음파 검사를 보내는 게 보편적이었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이 일반적인 초음파 검사로도 위장을 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제가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장의 벽이 두꺼워진다든지 일반적으로 그럴 경우 위장 염증이 있다든지 위에 궤양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위장 벽이 두꺼워지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초음파 검사로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암인지 궤양인지 염증인지 뭐 이런 걸 확진은 할 수는 없지만은 이상이 있다 없다는 초음파로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소견이 보이면은 바로 CT를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내시경을 이머전시로 보낸다든지 그렇죠. 해서 더 좋은 그런 검사를 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네. 이런 초음파 검사, 스크리닝 검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서 빨리 검사를 해갖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의사들인데 더 빨리 검사를 하게 푸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문제가 그 취장이 이제 검사하기가 힘든 부분 아닙니까? 취장암이라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벌써 암이 나타났을 때는 끝이 났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시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췌장도 초음파 검사로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장기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췌장이 놓여 있는 그런 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췌장은 보통 몸의 제일 뒤쪽에 복강 중에서 제일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 앞에 위장이 가려 있고 그 앞으로 이런 그 대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가스가 차 있다든지 하면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부분은 볼 수가 없어요. 초음파가 이 가스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 췌장 보기가 힘든데 그래서 보통 검사를 할 때
제가 많이 그 초음파 프로브 탐촉자를 가지고 많이 누르거든요, 환자분들한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그러는데, 그 누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앞에 있는 이런 장기들에 있는 그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몰려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도 없는 제가 이렇게 힘껏 누르는 것이니까, 환자분들은 좀 아프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힘이 없어요? 드라이버 280치면서 힘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췌장암은 어쨌든 간에 이 검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장기 중에 하나이고 그렇지만은 다행히도 만약에 췌장은 그 해부학적으로 나눌 때 이게 췌장 머리 쪽하고 몸 쪽하고 꼬리 쪽하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렇죠. 주로 생기는 췌장암은 이 머리 쪽에 주로 생기고, 그 다음에 꼬리 쪽에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는데, 이 머리 쪽에 생기게 되면은 이 췌장에서 그 췌관이 그 12지장 중간으로 이렇게 췌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담관이 그 같은 부분으로 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혹이 생기면은 요 관들을 눌러서 이 황달 증세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로 그 췌장 초기일 때도 이 머리 쪽에 생긴 암들은 발견하기가 용이한데, 만약에 이런 암들이 이제 꼬리 부분에 이렇게 생겼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쪽 부분은 더 위장이나 이런 그 대장 루프들에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때는 항상 그 최선을 다해서 많이 눌러서 가스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환자분들을 옆으로 돌아 누워서 뭐 옆에 있는 비장을 이용을 해서 췌장을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물을 먹여서 이 가스를 피하게 해서 췌장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기술을 사용을 해서 췌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서, 내가 지금 볼 때 여러 가지 딴 검사할 거, 우리가 볼 때 대장도 볼 수가 있고 자궁, 난소, 그 다음에 남자 전립선, 방광, 콩팥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검사,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것도 많지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볼 때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고요.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 선생님. 그리고 고맙습니다. 많은 그 교민들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우리가 의사들이 보낼 때 좀 자세한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그 이야기한 결과 교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간염 보균자들, make sure 그 간염에 대해서 자주 검사를 다니시고, 초음파 검사 6개월에 한 번 하시고, 피 검사 좀 자주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더 자주 가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술이라는 것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도, 우리 동양인들은 서양 사람이랑 차이가 있어서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많아요. 85%가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 이유가 알코올 디하이드로레이즈라는 엔자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간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술은 하루에 한 잔은 40 지나서 약 주지만은 더 이상 잡수시면 안 되고, 간염 보균자는 잡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